서비스 참 좋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회식 2차로 간 노래방이었어요. 후배 재석이가 형님, 오늘은 제대로 풀어야죠 하며 끌고 간 곳이었는데 룸 도우미 2명이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윤주, 옆집 503호에 사는 그 여자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를 벽처럼 대하던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정갈한 메이크업, 어색한 미소, 낯선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감추고 싶어하는 그 눈빛이요. 저는 금세 입꼬리를 올렸어요.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 전단지 돌리셨던 분 아니에요? 능청스럽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던졌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안주 접시를 정리했어요. 재석이와 다른 여자가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윤주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등의 떨림, 애써 웃는 입꼬리,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까지 이상했어요. 통쾌한데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아, 또 마주쳤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웃지도 피하지도 않는, 그저 의무적으로 내뱉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네, 동네가 좁긴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살짝 까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늘 그랬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먼저 타고 제가 탈 기미를 보이면 휴대폰을 꺼내보는 척하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주, 옆집 503호. 이사 온 지 1년 반쯤 됐는데 첫날부터 저 표정이었어요. 인사는 받되 대답은 없고 눈빛은 차갑고 문은 항상 소리를 내며 닫혔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니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대했죠.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똑같았습니다.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짧은 대답 하나 없이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혼한 지 6년이 지났고 이 집에서 혼자 산 지도 5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작지 않은 일이었어요. 딸아이는 결혼 후 연락이 뚝 끊겼고 주말이면 혼자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주가 더 신경 쓰였는지도 몰라요. 늙어문 바지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굳은 어깨, 한겨울에도 풀지 않는 회색 목도리.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은 우편함 앞에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고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오늘은 인사를 받았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다음 날부터 다시 문 쾅쾅 소리, 엘리베이터 무시, 복도 스쳐 지나가기. 그날 이후 저도 더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많았어요. 이혼녀라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는 고위층 남자의 애인이었다고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그건 다 소문일 뿐이고, 제가 직접 마주한 그녀는 그저 말없이 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저보다 먼저 키패드 누르고 문 열어놓고도 기다려주지 않고, 쾅 하고 닫아버릴 땐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싫을 일인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웃 간의 예의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윤주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본능처럼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오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탔습니다. 하지만 2층 내려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입술만 꾹 다문 채로요. 저는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보다가 문득 스스로가 한심해졌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누군가와 눈 마주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녀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벽 하나 사이인데 우린 서로에게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마치 우주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죠.
이 방 서비스 정말 좋네. 밝고 미소도 넘쳐. 제 말에 윤주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노래방 룸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재석이는 눈치 없이 노래를 틀고 있었고, 다른 도우미는 안주를 나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윤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데 혹시 전단지 돌리시던 분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술잔을 채우고 안주 접시를 옮기며 표정을 지웠죠.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손등의 떨림, 굳어진 어깨, 애써 웃는 입꼬리를요. 정말 이상했어요. 복수하려고 능청 떨며 말을 던졌는데 막상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하지만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재석아, 2차 가자. 오늘 그냥 끝내긴 아쉽네. 이분들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재석이는 잠깐 눈치를 보더니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형님,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이라서요. 다른 여자도 슬그머니 빠져나갔고 결국 방 안엔 저와 윤주만 남았어요. 2차 괜찮으시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모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말없이 외투를 벗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나고 옷깃을 내리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벗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윤주가 멈춰 섰습니다.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기 의자에. 그녀는 천천히 앉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를 따라 건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복수였거든요. 어떻게든 당신을 흔들고 싶었나 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복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1년 반 동안 절 무시했잖아요.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받아주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세요? 혼자 사는 남자가 누군가한테 인사라도 건네고 싶어서 애쓰는데 그걸 그렇게 차갑게 밀어내면 참 외롭거든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눈 마주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문 닫고 혼자 살고 싶었어요. 윤주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당신이 저한테 인사할 때마다 고마웠어요. 근데 받아줄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이어지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했네요, 제가.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유치한 건 저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제가요. 그날 밤 우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외로움을 조금 꺼내놓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새벽녘 모텔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요. 5층에 도착했을 때 우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을 쾅 닫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닫혔죠. 어쩌면 그게 진짜 2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였습니다. 종이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어젯밤 고마웠어요. 김치 조금 담갔는데 싱거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뒤, 저도 된장찌개를 끓여서 반찬통에 담아 그녀의 문 앞에 놓았어요. 찌개 조금 남아서요. 데워 드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반찬을 주고받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트에서 만나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관계로요. 말 안 해도 아는 기색,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거리감. 그 묘한 균형이 우릴 서서히 풀어냈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약속 없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조용해서요. 가끔 와요. 저도 그래요. 앉으셔도 돼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어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문제로 빚을 지고 떠났어요. 그 일로 주변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고 말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냥 숨어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 후 딸이 연락을 끊었거든요.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어요. 딸은 아빠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냥 먼저 말을 못 꺼낸 것뿐이에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연락 주길 기다렸던 적 있어요. 그날 이후 종종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카페가 아니어도 서로의 집 문턱 앞에서도요. 하지만 그 관계엔 이름이 없었어요. 친구도 이웃도 아닌 어딘가 모호한 선 위를 아슬하게 걷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옷 벗으려던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생각해도 민망해서 죽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유치했죠. 복수한답시고 그렇게까지 했으니. 그녀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커피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유치한 사람치고는 제법 따뜻하네요. 그 말이 그날 밤의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수는 언젠가 꼭 돌고 도는 법이라는 걸요. 그날의 커피향이 아직 머무는 것 같았어요. 유예된 감정처럼 천천히, 조용히 우리 둘 사이를 데우고 있었죠. 이거 뭐라도 끼니 챙기려고요.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도 따뜻한 반찬은 필요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윤주는 아무 말 없이 상 앞에 앉아 두 손 모으고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어요. 우린 지금 제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한 끼였어요. 하지만 그 한 끼에 담긴 무게는 서로에게 적지 않았죠. 모텔 이후 커피 몇 번, 반찬 몇 번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식탁을 마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말이 적었고 저는 굳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당신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그날 노래방에서 저도 당신 알아봤거든요. 근데 모른 척했죠.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우린 많이 변했잖아요. 그녀는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졌죠. 나는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늘 인사하고 말 걸고 혼자 사는 남자치곤 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조금 웃었습니다. 불쌍했나요, 저?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 작은 손짓이 그날 커피를 밀어주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TV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깥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렸고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혹시 딸 연락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한참 망설이다 먼저 연락 줬더라고요. 웬일인지. 그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잘하셨네요. 딸은 아빠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용기 내는 걸 그녀가 가만히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조심스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온기가 어깨를 타고 스며드는 걸 느꼈죠.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우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어요. 달걀 프라이, 김, 국. 익숙한 구성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식은 밥 데우면 맛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며 제 잔에 물을 채워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받았어요. 식은 밥 위에 놓인 달걀 노른자처럼 우리 관계에도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도 씨, 혹시 오늘 낮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 안 받으셨어요? 그녀가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 말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윤주 씨랑 친하신가요? 그 여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뭔가를 숨긴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당황하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끊었어요. 윤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였죠. 며칠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윤주 씨랑 무슨 사이세요? 낯선 중년 여성이었고 그 눈빛엔 적개심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어요. 그쪽 몰랐나 본데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심장이 2번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윤주가 단정한 복장의 남자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작년이에요. 저 사람이랑 내 남편이에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진은 너무 적나라했고 여자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조심하세요. 그 여자 또 누굴 노릴지 모르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윤주에게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예전에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녀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 말했군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 후 생계가 막막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선택한 일들 중 하나였다고요. 그 여자의 남편이 몇 번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결국 나도 무너졌죠. 숨을 골째 시 도시하게 속났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묻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절 어떻게 볼지 뻔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어요. 그게 잘못인 건 알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의 문 앞을 지나치면서 손이 몇 번이나 초인종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뭘 말해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녀의 과거를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종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지내세요. 윤주의 글씨였습니다.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갑자기 그 빈 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어 있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온기도 말도 숨결도 함께 사라졌어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그 반찬통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503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윤주가 놓고 간 반찬통을 들고 그녀가 일한다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주는 사라졌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엔 인기척조차 없었죠. 제가 선택한 건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찾아 나서는 거였어요. 반찬통에 붙어있던 주소 스티커를 보고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그쪽이 놓고 간 반찬통에 주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냥 더 망가지기 전에 끝내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반찬통을 그녀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건 사람답게 살려고 안간힘 쓰는 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내 옆에서 김치 꺼내주던 당신 얼굴이었고요.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손에 쥔 행주를 꽉 쥔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쁜 여자라고 해요. 근데 현도 씨는 왜 자꾸 나를 보려고 해요? 왜냐고요? 내가 외로워서요. 그리고 당신도 외로운 사람 같아서요. 우리가 마주 앉아 먹던 그 밥상이 난 참 좋았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앞치마를 벗더니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어귀 오래된 벤치에 둘이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가게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나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누가 또 나를 무너뜨릴까봐. 그럼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서 버텨줄게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믿음과 의심이 반반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손으로 느꼈고 그 감정은 말보다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밤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걷는 이 거리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말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 다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 진실도 아니에요. 윤주가 그 말을 꺼냈을 땐 이미 늦은 저녁이었고, 우린 그녀의 자그마한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서로 연락하지 않은 채 침묵했지만, 그 침묵도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그녀는 작게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과 내가 만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내가 돈이 필요해서였죠. 그 남자는 그걸 이용했고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는 무엇도 놀랍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책이 더 마음 아팠어요. 그 여자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의 외도 알고도 나한테만 화살을 돌렸죠. 나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게 지금의 당신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고 그 눈물은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내 손을 잡지 않았다면 난 또 도망쳤을 거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딸은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도 조금의 여유가 있었어요. 아빠 요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응. 근데 좀 많이 복잡한 사람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복잡한 아빠 좋아하니까. 딸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함이 윤주의 손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주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손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죠. 딸 만나고 오셨어요? 응.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새 출발에 좋다네요. 이사철에 잘 자란대요. 조용히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어쩌면 흩어진 퍼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은 이 작은 화분 속에 자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잔잔하게 울리던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따뜻한 물주전자를 불 위에 올렸어요. 윤주는 그 작은 화분을 주방 창가에 올려뒀습니다. 창밖은 봄이 가까워지는 소리로 분주했고 우린 말없이 물 끓는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찻잔을 조심스레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인지만 중요한 거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웃음을 보였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오른 찌개, 담백한 나물,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이 어우러진 조용한 공기. 그날 저녁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길가에 핀 매화가 봄을 알리고 있었고 윤주는 가지 끝에 피어난 꽃봉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봄이 고맙네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우리 이름 모를 사이에서 이름 있는 관계가 됐네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03호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윤주 씨네요. 공원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말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들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또 무너져도 곁에 있어줄래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췄고 오래된 그림자처럼 함께 이어진 실루엣이 따뜻한 봄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자주 웃었고 자주 침묵했으며 가끔 눈물이 났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초록빛 잎이 하나, 둘 펼쳐지는 걸 보며 우린 말없이 웃었죠. 우리도 저렇게 자라는 걸까요? 윤주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현도 씨. 저도요, 윤주 씨.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고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우리는 이제 그 벽을 넘어 서로의 온기 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503호와 502호, 두 개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사이엔 이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